쫙 하니까 씩 나가. 복도 시작부터 끝까지 달아나가고. 달아나가? 아니 도망치니까 잡으러 또 가야 되잖아. 떼서. 맞아 맞아. 우리보다 더 빠르잖아. 그 네 바퀴 굴러 가는 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비타민 유설입니다. 김법인입니다. 또 오늘 언니랑 다음 이야기 궁금해하셨죠? 드라마처럼 자꾸 끊기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너무 길면 일하시는 분들이 다 보지 못하고 너무 힘들게 일하신다고 해서 적정한 크기로 20분을 맞춰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언니가 이제 저와 함께 만났던 그 인연, 그 지독한 그 인연 여기 한국까지 와서 또 만나게 됐는데, 감옥에 나가는 거는 언니가 먼저 나갔어요. 언니가 먼저 퇴소되다 보니까 그때 언니를 뵀고요. 그 이후에 언니가 어떻게 한국까지 오게 된지는 저도 모릅니다. 오늘 들어야 알 것 같습니다. 성공 스토리, 탈북 성공 스토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3년 동안 설미 동생과 감옥 생활을 하면서 중국에서도 못 봤던 한국 드라마도 설미 동생 입을 통해서 들었고, 역시 그놈의 입은 거기서도 네. 쉬지 않았습니다. 아이돌 같은 춤도 설미 동생을 통해서 봤고, 네. 또 배고플 때마다 시장에서 한 바퀴씩 부식을 들여다줘서 배부르게 먹었던 그런 기억들을 뒤로 남기고 저는 먼저 출소를 합니다. 출소를 할 때 저는 허약은 아니고 건강한 몸으로 언니는 좋은 몸이거든. 네, 건강하게 들어갈 때는 비록 47kg로 들어갔지만 지금의 형태보다 더 실하게 67kg로 돼지가 돼가지고 감자 먹고 살쪄서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67kg가 되지? 사람이 긍정의 힘이 이렇게 사람의 건강을 준다는 것을 저희 3년 생활을 통해서 또 다시 절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실은 나와보니까 그렇게도 꿈결에도 나가고 싶었던 그 대문을 바깥 세상에 나왔는데도 즐겁지는 않더라고요. 부모 형제가 저를 받아줘야 되는데 반갑게 내가 나를 나와 태어나왔다고 해서 반갑게 맞아주는 가족이 없으니까 참 마음이 또한 쓸쓸하죠? 쓸쓸하고 슬프더라고요. 나오고 보니까 집이 없고 진짜 또 내 입은 그 교정복 바꿔 입고 나왔던 그 옷이 외벌로 다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감옥에서 입고 나온 옷이 그쵸. 전부였어. 전부였죠. 감옥에서 살 때는 찬물이라도 저는 실은 더운 물에 샤워할 때가 배엄마가 더운 물 끓여줘가지고 그것도 눈 마주쳐야 되는데 매번 샤워할 때마다 배엄마를 마주칠 수는 없으니까 찬물에 샤워를 하고 머리 감고 또 끔찍해. 나 오늘 겨울에 여러분 전거리 교화소가 소대가리가 얼어 터진다는 곳이거든요. 정말 바람골이 있어서 나 그때 겨울에 언니 머리 감고 나오잖아요. 아침에 줄 서갖고 세수하는 순간에 너무 머리가 가렵고 막 이가 너무 많고 하니까 뭐 일을 어떻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는, 나 아무리 깨끗해도 나 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막 머리를 감잖아. 그리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다 이렇게 얼어 있어요. 밖에 서고 있어. 다 더럽게 바람이 윙 부는데 찬바람이 하얗게 머리가 꼬딱꼬딱꼬딱 서 있어. 언니 막 이렇게 딱 서 있잖아. 그래도 세면장에 가서 하니까 조금 낫잖아. 우리는 출력해서 밖에서 얼음을 까고 까가지고. 그리고 그 머리 갖고 그냥 30분을 걸어서 또 와야 되고. 난 감옥 있을 때 어떻게 지금도 나 샤워할 때는 찬물로 해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근데 나는 수영하고 나오면 찬물로 하면 옆에 한국 분들이 지나가면 아니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찬물?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그 교화소에서 3년 동안 찬물에 샤워하고 찬물에 모든 게 적응되다 보니까 더운 물을 쓰니까 심장부담 오더라고요. 맞아 언니 처음에 나 쫄아드는 느낌. 심장 쫄아들잖아. 근데 한국에 와서도 2년은 한 찬물, 감기만 걸리면 찬물에 샤워했어. 맞아요. 근데 다 출산을 하면서 이제는 찬물이 내 몸에 안 맞아져가지고 현재까지는 저도 찬물에 합니다. 네, 이번에 넷째를 출산을 하면서 찬물에 조금 하기는 근데 어렵다. 너무 뜨거운 물에도 못 하고요. 그냥 조금 미지근한 미지근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근데 밖에 나와서 다시 교화소 안이 그리울 때가 잠깐 있었어요. 내가 들어가서 잠을 잘 때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반겨 맞아야 되는데 하룻밤은 실제로 내가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분주소, 우리를 보안소잖아. 파출소죠, 파출소로 막 갔는데 그 파출소 소장관 데 가서 실은 교화소에서 3년 다 채우고 나오면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안전하게 다시 중국으로 가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건을 해준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는 차려진 게 없다. 그날이 12월 31일 날이었어요. 저 오늘 중으로 모든 걸 해결 안 주면 이 앞에 보이는 저기 반짝반짝 빛나는 중국으로 넘어간다고 협박을 했는데
날 보고 평안동 물길공사 나가래. 그래서 서장님이 자녀가 30살에 시집 못 간 딸이 있다면 동원 보내겠습니까 하니까 날 보고 죄 짓고 온 주제에 말이 많다고 그러는 거야. 물론 죄를 짓고 갔지만 나는 지금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를 다 깨끗이 씻고 나왔다고.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나는 오늘 중으로 집을 안 해주면 나는 저 중국을 간다고. 그리고 문자고 나왔는데 갈 수가 없었어. 그 길이 옳은지 아닌지도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그 밤중으로 80리 길을 걸어서 원성에 있는 큰엄마네 집, 우리 엄마 언니 이모네 집에 찾아가서 진짜 한 칸짜리 집에 가운데 커튼을 치고 아들 며느리 위에서 살고 노부부가 밑에서 사는데, 내가 그 커튼 옆에 큰엄마 큰아버지 옆에서 사는데 다 큰 성인이 거기서 산다는 게 진짜 힘들지. 거기서 그냥 사는 것도 아니고 석탄 수집경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며 살아야 했어. 늘 나갈 때는 그래도 깨끗한 옷차림으로 나간다 하지만 저녁에 올 때는 새까만 강부대서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석탄배낭 한 배낭 두 배낭 이고 그래야 먹고는 사니까. 그렇다고 남는 건 없지 돈. 남는 건 없는데, 배는 고프지 않아. 큰엄마네 집에서 그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고 나는 그냥 땔감을 대는 거야. 창고가 집보다 더 컸는데 거기에 석탄을 꼴떡 채워준 거야 내가. 그리고 일단은 4월 달에 돼가지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 그리고 교화소에서 나온 지도 6개월 됐고 해서 일단은 탈북하겠습니다 하고, 교화소에서 같이 생활하던 이모가 있었어 원성에. 그 이모 아들이 자전거 뒤를 타고 원성에서부터 샛별까지 그 남동 그 남자 동생도 지금 여기에 왔는데 80리를 자전거 타고 와서, 그때 국경에서 근무하는 군관이 도움으로 어떻게 가면 간다는 걸 길을 알아갖고 혼자서 넘었어요. 혼자 탈북. 혼자서 넘고 브로커 없이. 브로커 없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가다가 잡히면 또 한 사람을 교화소에 가야 되니까 나 혼자 죽는 것만으로도 그냥 족하다 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살면 살리라 혼자서 단호하게 결국은 탈북을 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성공을 하고 저희 딸을 찾게 됐어요. 근데 딸을 찾는 것도 진짜 10일만 늦게 갔으면 못 찾았어. 못 찾았어. 저희 딸을 찾으러 고아원에 갔는데 10일을 그 고아원에서 같이 생활하는데 한국에서 입양하러 왔어. 대박이다. 큰일 날 뻔했네. 저희 딸을 그냥 10만 원에 자기네한테 입양 보내라는데 그 10만 원이 내 딸을 파는 거잖아. 그래서 능력이 10만 원이면 한국 돈으로 한 1,700만 원 정도 되죠 지금. 좀 그렇게 돼. 그래서 일단은 저희 딸은 내가 키우기로 하고 결국 딸을 데리고 나왔는데 2돌도 안 된 딸을 5년 만에 만났으니까 7살인데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허적이 없어서. 그래서 다시 애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허적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간다. 허적 올리는 조건으로 내가 다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그 딸 때문에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됐어. 바로 한국에 온 게 아니고. 한국 연결. 그러면서 딸을 학교 보내면서 일을 하게 돼. 그때 정서부를 했어요. 중국은 엘리베이터가 없잖아. 물통에 수레바퀴 빗자루 물컬레 치고 7층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계단을 내려오는데 물통을 3번 바꿔야 돼.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는 피부샵 하는 데 가서 마사지 하는 걸 배웠어. 그리고 또 다시 2시부터 일을 하고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또 식당 알바. 그러니까 하루에 수리잡을 해서 일을 해서 결국은 내가 한 달 반 정도 되니까 마사지 하는 걸 배우게 된 거야. 일단은 청소부 일을 그만두고 화장품, 이 화장품 회사 사장님이 한국 분이세요. 대구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화장품을 시내에서는 못 팔고 농촌에 들고 이구 지구 동네다리 하면서 네, 하면 파는데 너무 수입이 잘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마사지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한쪽 언니하고 같이 했는데 그 언니하고 둘이서 가게를 차리게 된 거예요. 그 언니가 해서. 근데 모든 일은 내가 하는데 수입은 내가 적어. 당연히 사장이 가져가는 사장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1년 동안 하면서 돈도 쏠쏠하게 좀 벌고 그 언니하고 같이 그러면 가게를 하나 더 내서 다른 것에. 네, 다른 것에 해서 서로가 어우러서 같이 하자 해서 했는데 내가 신분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내 가게를 차릴 수 없어서 그렇지. 애아빠 보고 너 신분증을 해서 가게 명의로만 해달라 하니까 시집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마 언니가 성공하는 게 싫은 거지. 그러니까 그거 하면 자기 아들하고 안 살고 그러니까 성공해가지고 그렇지. 다른 데로 갈까 봐. 그러면 둘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조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먼저 온 한국 온 선배가 전화가 왔어요. 탈북민 선배. 그 선배가 나 이렇게 도착해서 잘 살고 있어. 한국 왔다고. 실은 오란 말은 안 했어. 좋다는 얘기만. 그냥 같이 떠난다 하다가
떠나지 못했으니까 함부로 나한테 오란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집 받고 안정적인 생활하고 지금 병원에 가도 너무 마음이 편하게 치료를 받고 있다. 근데 언니 나 지금 그 말 들을 상황이 아니고 브로커 연결해서 바로 가려고. 그냥 저녁 8시경에 연결이 됐는데 그냥 9시에 또 브로커가 연결된 거야. 그냥 짐 싸고. 근데 그 언니가 된장하고 고춧가루하고 소금 맛내기를 갖고 떠나래. 네. 태국 쪽에 오니까 음식이 안 아. 맞아가지고 그 아예 김치 해먹을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 거네. 그래서 내가 선수 담근 터장을 터장. 5kg 소금 맛내기 고춧가루 난 또 2kg 탈북할 때 옷을 돈 가져가지 않고 양념 가지고 떠난 사람 처음 봤다. 아마 될걸? 처음이다. 근데 그게 또 많은 사람을 살렸다? 일단은 메고 떠나서 일행을 만들어서 오겠냐 아니면 혼자 떠나겠냐. 근데 실패는 일행이 떠나서 먼저 갔으니까 혼자 떠나겠다 해서 저희 딸 옷을 챙기고 저는 조미료를 많이 챙겨가지고 출발을 해서 4월 23일 날에 했어요. 해가지고 건명에 도착하니까 내가 제일 먼저 도착해서 일행을 모인 게 7명이 모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일행 중에 또 한 명이 환자가 있었어. 할머니. 그 당뇨병 할머니로 이고 지고 내 조미료 빼낭 옷 빼낭은 버리면서 그 된장 빼낭은 안 버리고 진짜 낑낑거리며 힘들게 산을 넘어가지고 태국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니까 먼저 온 선배들이 직행으로 온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맞아. 거기 음식을 맛을 못 들여가지고 저는 또 마음이 후해가지고 다른 분들은 고추장을 혼자서 이리고 먹는데 다 넣어놨었어요. 고춧가루 된장 만들어 양념까지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지금도 그때 일을 감사하지. 추억으로 진짜 그때 그 터장 맛이 왜 그렇게 맛있었냐고. 지금의 그 때문에 최고지. 남이 그렇지. 나라. 그런데- 감옥이잖아. 태국 감옥인데 그게.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혼자 먹기 하는데 저는 다 이렇게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태국까지 왔을 때도 별로 실감이 안 났어. 딸 데리고 왔지만도 근데 비행기 타는 순간에 두근두근 멀미가 딸 데리고 왔어요? 그때 같이 탈북을 한 거야? 딸이랑? 같이 처음에. 같이 왔지. 2번에 이렇게 딸하고 리별은 없다고 그냥 딸을 딱 데리고 다녀. 데리고 왔지. 내 산도 얼마나 잘 넘지. 몇 살이에요 그때 딸이? 7살. 아이고야. 그래서 일단은 한국에 딱 도착을 했는데 눈물이 나는 거. 그다음에 어떨 때는 반항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한 달 만에 도착하는데 나는 왜 6년 7년이 걸렸습니까 하고. 근데 너무 비까비까한 그 인천공항이 중국 길림에 와서 이게 천국이구나 하고 헬렐레 했던 그거 하고는 차원이 대비가 안 되지. 근데 거기 앉았다 일어나도 먼지가 없는 거야 밑에. 그냥 찰떡 떨고 먹어도 그냥 바닥에서 바로 먹어도 돼? 아니 신발은 내 발 이 장단지 뒤라 막 비밀려도 먼지가 없는 먼지가 거야. 없어, 맞아. 와 이렇게 깨끗한 세상이 있구나. 그러면 길림성이 천국이었으면 뭐 한국은 뭐냐? 표현 못해. 일단은. 표현 못해. 그래가지고 일단은 와서 또 감사하게도 접십자에서 건강검진을 나는 처음에. 실은 교화소에 나와서부터 저 링겔 한 번 못 맞아봤어요. 늘 살아야 됐고 몸부림치면서 살기 위한 투쟁에 나섰는데 한국에 도착하니까 접십자에 제일 먼저 가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대신에 우리 딸이 조금 아팠어. 아팠구나. 네. 엄마는 건강한데 딸이 조금 고아원에서 돼지고기 한 정도 먹을 줄 모르는 상태에서 나를 만난 거예요. 영양 상태가 그래도 너무 약했구나. 네. 근데 그것도 계력인 거야 우리 딸이. 아이고야. 근데 한국은 또 계력이 병이 아니에요. 근데 잘 먹고. 뭐 옮거나 이런 건 처식이라서 그냥 약만 복용하면 된대 6개월. 안쓰럽지만 그래도 딸하고 만난 그 감사함으로 그래도 이런 딸도 못 만났으면 나는 일생을 후회하면서 살 건데 그래도 딸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국정원에 들어오니까 그 짐배랑 가방을 주는데 너무 좋은 거야. 바퀴 달린 가방. 바퀴 달린 그 캐리어인데 사실상 그 캐리어 우리가 사는 거에 지금 쓰는 거에 비하면 엄청 그렇게 좋은 건 중국에서는 아니지. 못 봤지. 중국에서는 못 봤지. 그냥 그냥 쫙 하니까 씩 나가. 복도 시작부터 끝까지 달아나가고. 달아나가.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는 또 아니 도망치니까 잡으러 또 가야 되잖아. 떼서. 맞아. 우리보다 더 빠르잖아. 그 네 바퀴 굴러 가는 게. 일단은 그렇게 좋아서 아이고야. 그때 새우까지 막 새우도 너무 감사하지. 감사했지. 그래서 그 국정원에서부터 조사하기 전까지는 저는 모든 게 즐거웠어. 그 양엄마도 모셨고 형제들도 있었고 경미 씨 말고 하나가 또 있어. 지금도 우리가 삼형제처럼 지내고 있는데 거기서 분리수거하고 쓰레기 버리러 가는 날이면 내가 무조건 나가야 돼. 나갔다가는 기 잡고 돌리기도 하고 뭔가 말 타기도 하고 즐겁게 살자고 하는 여기까지 왔는데 즐겁게 살아야지. 국정원에서 즐거웠던 시간이 노래 시간. 못난이 노래방 가면 200번
아 200번이야? 못나니? 못난이 노래 있어. 그래? 응. 난 개똥 볼래. 이것도 이것도 있고 응. 나나나 응. 일단 못난이 있어. 응. 그 못난이 노래를 배워갖고 지금도 노래는 잘 못하는데 노래방 가면 못난이 노래방은 기억에 남는 국정원에서 배운 노래가 못난이였어. 아 그쪽에서 노래도 배워줬던가? 노래 시간이 있었어. 그리고 즐거웠던 시간에 수요일 날이면 밖에서 들어오는 목사님들과 봉사하시는 분들이 설교 시간, 예배 시간, 제일 아름다운 시간이었어. 예. 사람의 각자의 마음가짐이 생각하는 그게가 틀려가지고 힘든 사람도 있었고 또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조사 과정이 12주가 지나서 하나원에 왔고 하나원에 와서는 체육부장을 하면서 또 교회 청무를 하면서 한 너무 3개월. 힘들었어. 힘들었고 즐거웠고 즐거웠고 새벽에 4시 반이면 교회 가서 새벽 기도. 청소를 하고 어르신들. 찬송가 틀어놓고 또 기다리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는 또 청소 마무리하고 또 아침 운동장에 가가지고 맞아. 그 방송을 또 불어야 되니까 운동장에 가서 또 나팔을 설치 눈코 뜰 새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더니 근데 즐거웠지. 저녁이면 뭐 먹을까, 아침에 자고 깨나면 뭐 먹을까, 돈 벌 생각 없고 한 달에 꼬박 4만 원씩 생활금 주고 아 우리 때는 5만 원 줬는데 그래, 한 우리 달에 4만 원 줬어. 근데 우리 딸은 중국에서 태어난 애라고 2만 원밖에 못 받았어. 그래서 6만 원 갖고 저희 딸 먹고 싶은 걸 먹여주고 오징어를 왜 그렇게 뜯어먹어? 이빨이 이기나 오징어가 이기나 경쟁하면서 먹은 것 같아요. 김치, 쿤사발면, 신라면, 생일 파티해도 김치라면 맞아. 그다음 오징어 선물 제일 큰 선물이 하나원에서. 그래, 그리고 저는 교회 다니다 보니까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떡도 가져오고 오징어 선물을 너무 많이 갖다 주셨고 일단은 그 생활이 즐거웠고 저는 서울 날씨가 너무 여상해가지고 서울에 집 받기는 싫었고 말씨가 요상해서 싫었어? 난 말씨 따라하기 짜증났어. 힘들어? 경상도 말씨가 나한테 좋았어.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 하나원에 대구 선생님이 있었어. 있다. 김강택 선생님. 남자쌤. 네. 아직도 계신지 모르겠다 하나원에.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선생님 저 대구 갈 건데 대구 말씨 배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야, 뭐라 하노? 뭐라 하나? 근데 저희 양어머니가 먼저 대구로 받다 보니까 저도 대구로 따라가서 결국 정착을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이야기를 다 한다는 거는 너무나도 이제 큰 과제고 참 무거운 주제라 예쁜 얘기나 좋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은 겪어봤던 저희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누구도 침묵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름다운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힘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 언니가 그 캐리어 하나를 놓고도 쫙 떠글떠글 구불러 가는 거에 너무 감격을 했던 우리 언니가 삐까번쩍한 대구광역시에서 어떻게 우왕좌왕하면서 정착을 하셨는지 그 이야기 좀 여러분들과 재밌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